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텔레마케팅 과목 1과목. 자, 판매 관리에서 오늘 두 번째 그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다시 한번 학습하고 또 기억하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제품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품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형의 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것도 하나의 제품이고요. 우리 안경도 선생님 쓰고 있는 안경도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코틀러 교수가 제품을 수준에 따라서 세 개로 분류했대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있는지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제품 수준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도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유형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구체적인 물리적 속성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형태가 있는 제품. 자, 이렇게 되면 안경도 뭐예요? 하나의 형태가 있는 거고요. 우리 분필도 하나의 형태가 있고, 우리가 손으로 잡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얘기한 게 바로 뭐다? 유형 제품이다. 해서 첫 번째 유형 제품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 아주 그냥 제너럴한 제품들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요. 뭐 흔히 말하는 상표나 또는 품질 또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구체적인 물리적 속성으로 우리가 보고 잡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보다 유형 제품. 시험에 보통 많이 나오는 게요. 코틀러 교수가 분류한 제품의 세 가지 수준이 무엇이냐? 여기서 아닌 거 골라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나온 건 핵심 제품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제품의 핵심적 측면, 요것을 표현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효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사람이 어떠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편의를 받는 겁니다. 즉,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품이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자, 우리 배고프면 뭐 먹어요? 밥 먹잖아요. 그렇죠? 자,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얻게 되죠. 즉, 쌀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그 효용,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수행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 욕구 충족, 내가 지금 현재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야 되죠? 자,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신다. 그래서 우리는 욕구를 충족하고 그 물은 뭐다?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핵심적인 효용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네요. 화장품이라는 건 우리 뭐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 충족. 우리 피부가 탱탱해지고 이뻐 보이고, 그쵸? 그런 걸 얘기하고요. 자동차,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목적지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동차를 타던 또는 비행기를 타던 무엇을 타던지 간에 어느 한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뭐다? 본질적인 기능, 어떤 펑션이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다? 핵심 제품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요, 주로 예로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확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확장했다라는 건데요. 자, 볼게요. 전통적 제품의 개념. 자, 전통적 제품의 개념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유형 상품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했죠? 형태가 있는 일반적인 제품을 얘기하고요. 자, 이것이 무엇이다? 고객 서비스에까지 확대됐다. 아, 뭔가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쌀이라는 걸 이제 알죠? 자, 우리가 쌀은 뭐예요?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유형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 상품이 됩니다. 자, 유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무엇을 내요? 에너지를 냅니다. 자, 에너지를 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제품이 주고 있는 핵심적인 효용이 무엇이냐? 즉,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이 뭐예요? 에너지를 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쌀을 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자, 우리 그 30kg, 40kg 무거운 걸 우리가 들고 올 수 있나요? 자, 없어요. 그럴 때는 누가 해줘요? 쌀집 아저씨들이 열심히 배달해주겠죠. 즉 뭐예요? 유형의 하나의 제품에서요, 파생된 겁니다. 즉, 고객 서비스. 단지 쌀을 사는 것만도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질적이야만 하니까 배송이라는 하나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의 상품에 하나의 서비스, 보이지 않는 뭐다? 무형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배송이나 AS 같은 게 바로 확장된 거예요. 자, 확장된 건데, 자, 요 배송 AS. 자, 그럼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자, 자동차는 그 있는 그대로 형태를 보면 뭐예요? 유형 제품이 됩니다. 그쵸? 유형 제품이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탐으로써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자동차가 주는 뭐예요? 효용이라고 했죠. 아까 그 효용 뭐라고 한다? 바로 핵심 제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타다가 우리가 고장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겠죠? 하나의 뭐예요? 여기 보이는 유형의 제품에서 플러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제품이 뭐예요? 확장된 거예요. 무슨 제품? 서비스가 확장됐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다? AS나 이런 거는 바로 확장 제품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소비재 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소비재라는 거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 있죠? 최종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왔고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왔고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쓰는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경 같은 경우 우리는 바로 사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일반적인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우리한테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지금 할 거는 바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소비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별표가 몇 개예요? 무려 3개예요. 자,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실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소비재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론상으로 하나가 더 늘긴 했는데요. 자, 먼저 전통적인 분류를 보면요. 첫 번째 편의품이 나옵니다. 자, 편의품이라는 거 이제 컨비니언스 프로덕트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의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 있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갑자기 내가 생선을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바다로 가서 생선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나가서 편하게 슬리퍼 신고 나가서도 구매할 수 있게끔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매하는 기간이 빈번해진다. 자, 일단은 구매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구매에 따른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 적게 들어요. 그쵸? 우리 라면 사러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잠깐 보면 나와 있지만요. 치약. 치약이 몇 천만 원 하는 건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쌀, 담배, 스타킹. 우리 길 가다만 스타킹 빵꾸 났어요. 그럼 가서 바로 사서 갈아 신으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먼저 보면요. 상당히 구매하는 기간이 빈번하다. 참 그만큼 자주 구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적게 소요된다. 여기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이따 뒤에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자, 이해가 상당히 빠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선매품. 선매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말씀 이제 드릴 텐데 이해가 쉬울 텐데 보통 우리 젊은 학생들은 컴퓨터 사거나 고장 나거나 하면 보통 어딜 가요? 어떠한 전자상가나 용산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전처에서 막 컴퓨터 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갖가지 대안을 비교합니다. 즉 우리가 견적을 내는 거예요. 제품, 품질, 가격 우리가 다 종이에 써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먼 데까지 가요. 들고 가서 가격과 성능 모든 걸 다 꼼꼼히 비교해서 구매하는 제품 바로 뭐라고 한다? 그걸 바로 선매품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구매를 위한 수고 및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제품. 자, 선생님은 다른 내용을 다 접어두고요. 선매품하고요, 이따 뒤에서 할 전문품은 상당히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통 같이 가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전문품보다는 아니에요.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는, 자, 여기서 들어간 게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전문품에 비해서는 어떻다? 노력은 떨어집니다. 전문품에 비해서는 노력은 떨어져요. 하지만은 편의품에 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가지고 구매하는 제품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메타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은 그 제품이 지닌 속성 및 가격.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속성 및 가격에 의해서 품질을 보고 비교 구매하는 거.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자제품. 여러분들 갖고 있는 태블릿이나 또는 노트북이나, 자, 오디오나 이런 거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또는 이제 의류 같은 거 있죠. 옷.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봄 신상품 나오잖아요. 그럼 가격과 품질, 성능, 브랜드 모두 비교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제품 뭐라고 한다? 선매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아주 쉽죠? 선매품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 선매품 하면 그냥 용산에 우리가 전자상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자, 다음 볼게요.